상영하는 극장이 하나도 없는 영화 저수지 게임에 또 그 얘기. 감동을 받고 농협 사건을 계속 하고 계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건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좀 일찍 하셨으면 영화도 되고 좋았을 텐데 영화는 다 끝났는데 이제 끝난 다음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 영화에도 한번 나가버렸을 텐데요. 예. 근데 그때 영화를 만들 때는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주진희 기자하고 저만 관심이 있었지. 자,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다시 210억을 농협이 대출을 합니다. 캐나다 부동산 사업에. 그런데 이 돈을 다 날립니다. 다 날렸는데 어떻게 날렸냐 봤더니 담보를 설정해야 되는데 담보를 설정을 안 하고 그리고 대출했으니까 이자도 받고 대출금 상환을 받아야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키 일종의 자물쇠에 해당되는 질권 뭐 전문 용어는 아실 필요가 없고 하여튼 그런 자물쇠를 잠궈놨는데 당연하죠. 돈 받는 사람만 그 통장을 열어봐야 하는 건데 그 자물쇠를 풀어줘 가지고 또 돈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담보 설정만 안 했다도 아니고 담보 설정을 다른 사람이 받도록 해뒀다. 그렇죠. 수익증권은 담보 설정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받기 위해서 공동 명의로 개설해 놓은 통장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농협이 그 통장의 열쇠를 넘겨줬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돈을 다른 사람 받도록 해주고 키도 줬다. 그래서 돈을 그쪽에서 다 빼갔다. 농협은 돈을 다 날렸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이거는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뭐 듣자마자 아니 210억에 대한 돈에 대한 담보고 뭐고 질권이고 다 날려줬다니 이게 말이 되나 풀어줬다니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주변에 은행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사건에 저희가 관심을 특별히 가지는 이유가 여기 이 사건 대출 과정에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 이름이 자꾸 거론되다 보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장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저희가 크로스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인데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 돈이 흘러가서 입금된 계좌가 있는 은행. 그 은행이 이명박 전 대통령 캐나다 은행. 캐나다에 있는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RBC 은행이 이 자원외교 때마다 등장하는 은행이라는 거예요. 이후에 자원외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결국은 항상 RBC가 뚱뚱 나와요. 그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고 그 외에도 몇 가지인데 큰 덩어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권 초반에 일종의 프로토타입이 아닐까? 실험작. 이런 식의 어떤 작업을 한 다음에 혹시 이후에도 비슷한 작업들이 계속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 하나. 또 하나는 그 계좌 RBC 은행의 그 특정 계좌가 찾아서 그 특정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계속 추적하면 뭐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 네 개의 계좌를 그 계좌를 통해서 돈이 오고 간 흔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협은 210억을 출자를 했는데 원금은 전액 손실했지만 그 과정에서 60억의 이자는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자를 받은 통장이 그 네 개의 통장인데 그 네 개의 통장 번호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이 통장의 거래 내역을 조회를 하고 어느 쪽으로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가를 추적하다가 보면은 이것이 특정인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사업 과정에서 실패에 의해서 돈이 소진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캐나다하고도 공조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적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인데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라고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통장 번호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일 수 있다. 그런 냄새가 아주 많이 난다.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겠지만 혹시 이 프로토타입일 수도 있다라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저랑 주진우만 주장해 왔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서 참 외로웠는데 프로토타입일 수 있다. 유사한
어떤 투자 방식이 뒤에 나오는 거 찾아보신 거 예, 없습니까?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요. 예. 그 수익증권을 담보로 해서 90억을 현지 개발업체 대표가 찾아가고 그리고 그 돈이 그 토지 매입과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농협이 설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나중에 사고가 터지고 나서 예. 현지 조사를 가게 되는데 예. 그런데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기관, 국내 기관이 예. 농협만 있지 않고 예. 다른 국내 은행이 2순위 예. 그러니까 이 순서를 투지가 필지가 여러 개이다 보니까 농협이 1순위인 것도 있고 그 은행이 2순위인 것도 있고 이것이 바뀌어 있는 것도 있고 예. 예. 그렇다라는 거를 보고 예.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허.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농협만 이 투자에 연계되어 있지 않고 다른 은행도 예, 다른 은행도 그걸 저희도 몰랐습니다. 예, 다른 은행도 우리 서류를 안 보여주니까. 아하. 그래서 이게 농협만 연루되는 게 아니다. 연루된 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 예, 근저당에 국내 다른 은행이 이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농협만 210억이고 다른 은행이 또 있을 수도 있다. 또 있을 수도 있다. 예.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니까 예.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 영화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극장에서 다 내려왔는데 예. 그때 하시셔서 이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확대될 수도 있겠군요. 예. 아하. 그리고 2009년도에 예. 산업은행하고 예. 수출입은행하고 농협하고 미국에 그 천연가스 투자를 합니다. 그런 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어쨌든 하는데 결국 그 세 개의 기관이 합쳐서 3천억의 손실을 봅니다. 200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3천억. 비교가 안 됩니다. 3천억.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수출입은행이 이게 다 이제 그 관치은행적인 성격들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수출입은행이 330억의 손실을 보는데 왜 니네가 도대체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수출입은행은 330억. 네, 농협은 170억. 네. 산업은행은 여기 농협도 또 꼈어요? 농협이 또 끼어요. 또 끼는데 그 돈도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돈입니다. 냄새가 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농협은 원래 이런 해외 투자에 앞장서서 하는 경험도 없고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호금융 특별회계는 농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이런 데 넣지도 않고 매우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또 들어가서 170억을 날려먹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날려먹는. 근데 여기는 170억은 3천억 중에 일부일 뿐인 거네요. 이번에는. 이게 이제 펀드가 하나는 아니에요. 여러 개 복수의 펀드가 있는데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펀드에 가입을 한 건 아니고 근데 그 같은 흐름이에요. 거기에 농협이 170억을 또 날려먹습니다. 또 날려먹고. 근데 어쨌든 그 날려먹었다고 하는 사업들을 모아봤더니 3천억 정도가 사라졌다. 3천억 정도가. 그런데 이 투자 과정에서도 농협에서 보여준 투자 과정과 유사한 어떤 그런 특징이 보이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출입은행에다가 투자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왜 투자했느냐? 답변이 온 게 아주 재미있는 답변이 왔어요. 그때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그 투자 방식이 블라인드 펀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블라인드 펀드가 뭐냐면은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을 모으고 그 이후에 투자 대상을 모색 투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묻지마 투자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투자 방식이 이런 방식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매우 안전하고 수익이 검증된 투자처에만 적용되는 방식일 거라고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수출입은행이 참여할 때는 이 블라인드 펀드 방식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는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투자가 적격한 건지를 심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매우 훌륭하네요, 이거. 이게 이제 운용사는 따로 있고 예. 수출입은행은 출자자로서 참여를 한 건데 예. 출자자는 운용사의 투자 결정에 따라 출자 이행을 요청에 따라서 돈을 냈을 뿐이다. 수행할 의무만 있다는 거예요. 돈만 냈을 뿐이다. 돈만 냈을 뿐이다. 쉽게 얘기하면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사업 타당성은 따지지도 않고 할 기회 자체도 자기한테 없다는 권한도 없고. 근데 그 330을 넣으라니까 넣었다. 그 이상의 돈을 넣은 거고 날려먹은 건 그렇게 날려먹은 거고. 이거는 금융기법을 잘 아는 사람이 네. 소위 이제 눈먼 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권력이 누르면 투자하라면 투자할 만한 곳에다가 투자하라고 해서 근데 그 방식은 이런 블라인드 펀드라는 방식을 차용해 들어와 가지고 심사도 하지만 이내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거대한 사기극인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게 그때 운용사는 산은에서 그 KDB 해외자원개발펀드라는 이름으로 그걸 한 거고 그러니까 산은 수출입은행하고 산은하고를 비교해 보면 수출입은행이 완전히 을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의혹을 가진 사건들의 특징은 다 있는 절차를 밟아요. 아, 그래요? 있는 절차를 반드시 밟긴 하는데 그것을 거기에 해당되지 그러니까 있는 절차인데 거기는 안 맞는 절차를 끌어와 가지고 씁니다. 어쨌든 절차는 밟는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무슨 소리야 우리는 절차를 밟았는데 이런 사안이 되게 많아서 잡아내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방식으로 이런 투자해 하면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결국 3천억을 날려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훌륭한데요. 이 방식을 보면은 훌륭해. 그러니까 농협이 당시 2008년도 캐나다 토론토에 투자를 할 때는 이러한 정형화된 틀을 갖추진 않았겠지만 결국은 그때도 농협은 투자 타당성 조사와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안 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은 심사위원회에서 당일 투자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당일. 아니 이 대출을 받는 회사가 그 전전날인 가서 만들어줘요. 그래. 그런데 심사도 당일 이렇게 투자 결정을 했다 그래요. 그런 거 봐서 전전날인가 직전에 만들어집니다. 이런 그 해외 자원 개발 펀드 KDB 그 산업은행에서 했던 이 방식이 의 원시적인 형태가 프로토타입이라는 원시적인 형태가 농협에서 나타났지 않았겠느냐. 제가 프로토타입이라고 주장해온 걸 처음으로 그런 것 같다고 해주신 분입니다. 매우 감사드리고요. 계속 주장해서 이거 프로토타입 같아. 이 방식을 한번 해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계속 확대해가지고 계속 한 거야. 이런 주장을 했는데 아무도 이제 안 받아주니까 우리끼리 떠들었는데 그런 유사한 징후를 발견하신 거군요. 이제 공부하시다가. 그게 수출입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워낙 뭐 또 잘 모르는 얘기들이 또 한참 들여다보니까 얘기가. 의원님은 공부를 천천히 하시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그게 이제 할 수 없이 시간을 더 투자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실력이 안 따르면. 공부를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누구보다 더 깊이 들어가시네요. 맞습니다. 이런 사안이 저는 더 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오늘 두 가지 새로 나온 사실은 하나는 농협이 날린 그 투자에서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거기 끼어 있더라. 저희는 농협만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계속 추적한 거거든요. 몇 년째. 근데 거기 이제 국회의원이 직접 투입되니까 역시 자료를 직접 받아볼 수 있으니까. 다른 은행도 얼마나 있다. 남았어요? 할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으니까. 지금 4분 남았고요. 또 하나는 이거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의심되는 사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더 큰 액수들이 날아간 게 있더라. 더 공부해야 되겠네요. 그리고요. 꼭 말씀하실 건 지난번에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MB가 했는
큰 일들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예. 농협을 지주회사 그러니까 주식회사로 바꾼 거, 그렇죠. 그다음에 GMO 식용 GMO를 수입하기 시작한 거. 예. 근데 MB가 또 뭔 일을 했냐 그러면 원래 이렇게 농업이나 축산업에는 대기업의 진출이 금지되어 있어요. 막혀 예. 있었어요. 예. 그런데 MB가 들어와 가지고 축산 계열화 사업이라는 법을 만들고 축사 기여론 사업. 양계나 양동 같은 축산업의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해 줍니다. 아, 그때 그렇게 됐습니까? 그때 합니다. 그래서 아하. 지금 양계에서 특히 육계 CJ 계란 이런 게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그건 다른 얘기입니까? 예, 조금 다른 얘기. 그건 이제 예. 유통에 관한 얘기고 지금 할인. 예, 할인. 예, 육계의 95%를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요. 아하. 오리의 95%, 오리 산업의 95%를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요. 농가가 아니라 기업을. 농가가 아니고 기업입니다. 그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들어진 이명박 거. 대통령 때 법을 만들고 아. 그때부터 정부가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그 계열화 사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닭은 예. 거의 대기업한테 다 넘어갔어요. 이미. 예. 예. 그러니까 양계 할인 농가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는 게 아니라 농가는 있어요. 하청업자가. 하청업자가 됐다. 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 그 과정을 그 관계를 제가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당신 워낙 억울하고 예. 비참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제가 그렇다면 지주 소작 관계에서 소작농의 지위에 해당됩니까? 예. 라고 농가에게 물어봤더니 아니다. 자기네는 노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노예다. 네, 노예다. 이것도 그때 예. 벌어진 일이다. 그 시작을 MB가 한 거예요. 뭐 하다 보니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저 2분 남았는데 그 농협을 통해서 예. 그 소위 MB 인맥이 농협에 포진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점점.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농협의 그 대출건이 명백하게 문제점들이 많고 네. 그 뭡니까 감사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이 완전하게 의문이 해소되고 척결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예. 그것은 그렇다면 당시 MB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최원병이란 MB 측근이 들어가고 그때의 영포라인과 연결된 농협 청년회라는 내에 게, 예. 천년회라는 그렇게 조직이 불린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예. 그리고 그 몇 번 보도는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농협 내의 사조직과 예. 이 대출을 누군가가 뒤에서 은폐하고 비호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게 안 드러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예. 대출이 이렇게 이루어졌겠는가 하는 그렇죠. 의구심.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그래서 천년의 멤버들의 이 명단을 구해서 봤더니 여전히 농협 내에 실세들이 다수 있고. 아하. 예. 그러면 저희가 20초밖에 안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농협 관련해서 농협 해킹 사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농협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꽤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사건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실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 20초밖에 안 남았으면 시작을 하지 맙시다. 5초만 하고 5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실 거다? 예, 해야죠. 계속 나오실 예정입니다. 김영건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프로토타입일 수 있다. 유사한 어떤 투자 방식이 뒤에 나오는 거 찾아보신 거 없습니까? 예,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요. 예. 그 수익증권을 담보로 해서 90억을 현지 개발업체 대표가 찾아가고 그리고 그 돈이 그러니까 토지 매입과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농협이 설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나중에 사고가 터지고 나서 예. 현지 조사를 가게 되는데 예. 그런데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기관 국내 기관이 예. 농협만 있지 않고 예. 다른 국내 은행이 2순위 예. 그러니까 이 순서를 투지가 필지가 여러 개이다 보니까 농협이 1순위인 것도 있고 그 은행이 2순위인 것도 있고 이것이 바뀌어 있는 것도 있고 예. 그렇다라는 거를 보고 예.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허.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농협만 이 투자에 연계되어 있지 않고 다른 은행도 다른 그걸 저희도 몰랐습니다. 간 흔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협은 210억을 출자를 했는데 원금은 전액 손실했지만 그 과정에서 60억의 이자는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이자를 받은 통장이 그 4개의 통장인데 예. 그 4개의 통장 번호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예. 이 통장의 거래 내역을 조회를 하고 예. 어느 쪽으로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가를 추적하다가 보면은 이것이 특정인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사업 과정에서 실패에 의해서 돈이 소진된 것인지를 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이건 얘기죠. 캐나다하고도 공조를 해야 될 사안인 그렇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적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인데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라고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통장 번호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일 수 있다. 그런 냄새가 아주 많이 난다. 예.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겠지만 혹시 이 프로토타입일 수도 있다라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저랑 주진우만 주장해 왔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서 참 외로웠는데 상영하는 극장이 하나도 없는 영화 저수지 게임에 또 그 얘기. 감동을 받고 농협 사건을 계속 하고 계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건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좀 일찍 하셨으면 영화도 되고 좋았을 텐데 영화는 다 끝났는데 이제 끝난 다음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화에도 한번 나가버렸을 텐데요. 예. 근데 그때 영화를 만들 때는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주진희 기자하고 저만 관심이 있었지. 자,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다시 210억을 농협이 대출을 합니다. 캐나다 부동산 사업에. 그런데 이 돈을 다 날립니다. 다 날렸는데 어떻게 날렸냐 봤더니 담보를 설정해야 되는데 담보를 설정을 안 하고 그리고 대출했으니까 이자도 받고 대출금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자물쇠에 해당되는 질권 뭐 전문 용어는 아실 필요가 없고 하여튼 그런 자물쇠를 잠궈놨는데 당연하죠. 돈 받는 사람만 그 통장을 열어봐야 주장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저희가 크로스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인데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 돈이 흘러가서 입금된 계좌가 있는 은행. 그 은행이 이명박 전 대통령 캐나다 은행. 캐나다에 있는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RBC 은행이 이 자원외교 때마다 등장하는 은행이라는 거예요. 이후에 자원외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결국은 항상 RBC가 뚱뚱 나와요. 그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고 그 외에도 몇 가지인데 큰 덩어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권 초반에 일종의 프로토타입이 아닐까? 요런 실험작. 요런 식의 어떤 작업을 한 다음에 혹시 이후에도 비슷한 작업들이 계속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 하나. 또 하나는 그 계좌, RBC 은행의 그 특정 계좌가 찾아서 그 특정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계속 추적하면 뭐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 4개의 그 계좌를 통해서 돈이 오고 하는 건데 그 자물쇠를 풀어줘가지고 또 돈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담보 설정만 안 했다도 아니고 담보 설정을 다른 사람이 받도록 해뒀다. 그렇죠. 수익증권은 담보 설정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받기 위해서 공동 명의로 개설해 놓은 통장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농협이 그 통장의 열쇠를 넘겨줬다.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다른 사람 받도록 해주고 키도 줬다. 그래서 돈을 그쪽에서 다 빼갔다. 농협은 돈을 다 날렸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이거는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뭐 듣자마자 아니 210억에 대한 돈에 대한 담보고 뭐고 질권이고 다 날려줬다니 이게 말이 되나 풀어줬다니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주변에 은행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사건에 저희가 관심을 특별히 가지는 이유가 여기 이 사건 대출 과정에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 이름이 자꾸 거론되다 보니까 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